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 법인 종신보험에 대한 강의 이후에 마지막에 언급해 드렸던 상속감자에 대해서 상속감자가 어떤 것인지, 절차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부작용 같은 것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상속감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대부분 법인의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주식을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겠죠. 상속을 받은 주식을 다시 법인에 돌려주는 식이에요. 그때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감자는 무엇이냐? 자본금을 줄이는, 즉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대가로서 현금을 자녀들한테 법인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 대가를 이제 감자 대가라고 하는데, 그 대가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상속감자라는 컨셉은, 오늘 개념은 바로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주식을 없애고 없앤 대가를 받아서 돈으로 상속세에 보탠다, 이런 개념입니다. 25년 2월부터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 상품이 좀 불리하게, 소비자들한테는 불리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불리하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보험업계 쪽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판매 루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요즘 파고들고 있는 게 이 상속감자 플랜이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속감자를 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크게 절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감자한다, 그리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낸다라고 했어요. 즉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어떤 플랜이지, 상속세 자체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플랜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그림을 보시죠. 부모로부터 법인 주식을 받아요. 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즉 상증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요 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우리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평가를 하면 이 주식 때문에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예측이 됩니다. 이때 법인에서 돈을 줘야 돼요. 자녀인 상속인들에게 감자 대가로서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물론 법인이 그만큼의 돈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 돈으로 감자 대가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인들이 기계장치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가, 또 연구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자 대가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이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법인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전체가 법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법인세나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원은, 우리가 예측했던 재원은 이 법인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법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매월 나눠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다 내지 않더라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인 종신보험이 우리 회사는 불필요해,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장점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감자 대가, 그것은 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법인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자를 했다면 아버지는 소득세를 많이 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감자를 하는 시점에 주식 가치가 100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100억 마이너스 1억, 즉 차익이 99억이 생깁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 99억을 배당으로 봐서 소득세를 내게 돼요. 하지만 상속을 받은 자녀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을 때 주식평가를 하잖아요. 주식평가한 금액으로 감자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았을 때의 가격하고 감자를 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익은 없고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요. 기존에 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던 자녀라면 기존 주식인지 요번에 감자를 하는 주식이 상속받은 주식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권을 발행해서 넘버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번호부터 요 번호까지는 요번에 상속받은 주식인데 요 주식을 감자를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주식이 구별이 안 돼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평균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균을 낸다면 예전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속 감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먼저 상속 감자를 해서 법인의 자금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업무 무관 자산이 아닌 한 임대용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가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 빼고 이런 자산들을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해요. 그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업무 관련 자산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어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후관리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가업 상속을 하라고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를 안 받았더니 바로 가업상속의 핵심인 주식을 없애버렸네? 없애버린 것 때문에 상속세를 전부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주식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외 주식으로 이 상속감자 플랜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아닌 타인 주주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들의 주식을 감자를 했고 그 바람에 지분이 감소하면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감자가 무조건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처럼 그런 강의들도 있고 설명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좋아요하고 구독 많은 부탁드리고요. 상속감자 플랜을 짤 때는 법문적으로 짜고 있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플랜을 짜시기를 강력하게 또 강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